15번. 한 지하철역에서 출발한 지하철이 처음 450m 동안 등가속을 하여 최고 속력 90km/h에 도달하였다. 그 이후 이 90km/h의 속력으로 1.8km를 이동한 후 마지막 450m 동안 등감속을 하여 다음 역에 도착하였다. 이때 지하철이 이동하는 동안 각 지점에서의 속력을 올바르게 표시한 그래프와 두 역 사이의 이동 시간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 문제도 거리, 속도, 가속도에 대한 문제죠. 특히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과 등속 운동이 나오는데요. 먼저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할 때 일정한 운동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가속도, 속도, 거리는 이와 같은 식들로 표현이 될 거고요. 이때의 가속도, 속도, 그 다음에 거리 혹은 변이를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각각을 들여다보면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는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상수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속도는 선형으로 변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이,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로 이렇게 커브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이 그래프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처음 450m 구간 동안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죠. 등가속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속도는 시간에 비례해서 커지고 있죠. 그리고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즉, 거리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 관계를 살짝 뒤집으면 속도는 거리의 제곱근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주어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프는 보시게 되면 X축이 거리고 Y축이 속력이죠. 거리와 속력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내놓은 결론, 속도가 거리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래프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곱근 그래프를 찾으면 되는 거죠. 450m까지의 구간에서. 그러면 리을하고 기역은 벌써 아웃이죠. 제곱근의 그래프가 아니죠. 그러면 남는 게 이제 니은하고 디귿인데 모양이 살짝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저도 이 문제를 보고서 누가 맞는 거지 하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키포인트는 0에서 어떻게 변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속도가 거리의 제곱근에 제곱근에 비례해서 변할 경우에 거리가 0인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실에 집중해서 이 두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는 잘 안 보이네요. 제 것 때문에. 여기는 보시게 되면 기울기가 유한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니은 그래프는 보시게 되면 기울기가 무한대죠. 따라서 니은 그래프가 맞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답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프 니은을 선택한 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2번이라는 건 이미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그래도 해설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동 시간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동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세 구간, 먼저 등가속 운동을 하는 구간, 등속 운동을 하는 구간, 등감속 운동을 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쉬운 등속 운동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으로 나눌게요. 근데 사실 우리가 문제를 보면 1번하고 3번은 시간이 같다는 거를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해서 2번하고 1번을 계산을 해서 저희가 답을 유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등속 구간인데요. 이때 거리는 1.8km죠. 8km고 속력은 얼마죠? 90km/h입니다. 따라서 시간 t는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죠. 즉 1.8km를 90km/h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몇일까요? 0.02 hour가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는 분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에 60을 곱해서 1.2분이 됩니다. 그럼 2번 구간에서 걸리는 시간이 1.8분입니다. 1.2분. 갑자기 1.8이 나왔죠? 1.2분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1번 가속 구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속 구간은 여기 있는 이제 식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건데요. 먼저 거리를 이 식이 가장 무난하려나요? 이 두 개의 식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속도는 원래는 멈춰 있었죠. 원래는 멈춰 있었기 때문에 V0는 0이고요. 가속 AT입니다. 우리는 T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는 X는 X0도 0입니다. V0도 0이죠. 그럼 남는 거는 마지막 항인 2분의 1 AT 제곱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는 T를 알고 싶은 거니까 A를 없애보겠습니다. 이 위식에서 A는 T분의 V로 나타낼 수 있겠죠. 즉 그리고 이 A를 대입을 하게 되면 2분의 1 T분의 V 그 다음에 T제곱이죠. 즉 2분의 1 VT가 X가 됩니다. 즉 T는 옮기고 하면 2X 오버 V, V분의 2X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X는 얼마죠? 450m죠. 이게 X죠. 그러면 2 곱하기 X니까 900m입니다. 900m 분의 V는 여기에서 V는 90km/h죠. 이게 V죠. 90km/h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리가 너무 없네요. 죄송합니다. 얘는 사실 0.9km죠. 그러면 캔슬 돼서 계산을 하면 90km고 991 0.0 지금 0이 몇 개인지를 제가 열심히 계산하면 01이네요. 01 아워가 됩니다. 즉 60을 곱하면 0.6분이겠죠? 즉 1번 구간이 0.6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3번 구간도 동일하기 때문에 0.6분이고 그러면 다 더하면 0.6 더하기 1.2 더하기 0.6은 2.4분이 됩니다. 즉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중국 9번을 보겠습니다.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고 있을 때 다음의 규칙을 만족하는 힘이 작용한다. 규칙 1, 2, 3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과 같이 자기장 영역 끝부분으로 들어간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질량과 세로 가로 세로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똑같이 거리, 속도, 가속도 개념에다가 전자기령을 응용한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제가 규칙은 읽지 않았는데 규칙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가 자기장 영역에서 움직일 때 얼마만큼의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지가 1번이고요. 이제 힘의 크기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힘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의 방향은 속도와 자기장이 만드는 평면의 수직이다. 이 얘기는 언제나 힘의 방향이 속도의 수직인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속도의 수직한 힘이 크기는 이렇게 써질 수 있습니다. QVB, 전하량 곱하기 속도 곱하기 자기장 곱하기 사인 세타. 여기서 세타는 자기장과 속도가 이루는 각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속도의 수직한 힘이 작용할 경우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언제나 속도에 수직한 힘이 작용하는 경우는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물체는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이때 주어진 힘은 구심력이 됩니다. 원운동의 구심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이제 ma 가속도를 써서 ma로 나타낼 수 있고, 이제 등원 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등원 운동에서는 등원 운동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속력은 일정하죠. 속도는 바뀝니다. 끊임없이. 왜냐하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속도는 계속 바뀌지만 그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 등원 운동의 원의 반지름이죠. 이 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힘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게 바로 이 식인데요. 이 힘이죠.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는 자기장은 이 평면에 수직한 방면으로 자기장이 있고, 속도는 지금 세로 방향으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세타가 90도입니다. 자기장과 속도의 방향이 90도라서 사인 세타는 언제나 1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인 세타는 이제 1이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즉 힘의 크기는 QVB가 되는데요. 이 QVB가 등원 운동의 식을 만족합니다. 즉 R분의 mv 제곱을 만족하게 됩니다. 즉 이걸 정리를 하면 등원 운동의 반지름을 알 수 있는데요. 반지름은 QB분의 mv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상황이랑 이 반지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일 이 L이 반지름보다 크다면, 반지름의 2배보다 크다면, 만일 L이 이 R보다 크다면 이 물체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반원을 그리겠죠? 반원을 그리면서 빠져나오겠죠? 근데 만일 L이 ER보다 작다면, ER보다 작고 뭐 R보다는 크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뭐 이쯤에서 빠져나오겠네요. 4분의 1 원은보다는 크지만 이렇게 좀 중간에서 끊어지겠죠? 그리고 만일 L이 R보다도 작다면, 그러면은 이 물체는 이렇게 가다가 한 이쯤에서 끊기게 되겠죠? 이렇게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L과 R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가 조금씩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생각하면서 이제 보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양전하를 띈 입자는 서쪽 방향으로 균일한 힘을 받아 가속되고 자기장 여경을 빠져나갈 때의 속력은 다음과 같은 식이다. 보면은 서쪽 방향으로 균일한 힘을 받는다는 거는 맞죠? 여기서 아까 3번에서 이제 자세한 힘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 양전하를 띈 입자가 북쪽 방향으로 자기장과 수직하게 입사하게 되면 서쪽 방향의 힘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서쪽 방향으로 균일한 힘을 받아서 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속은 언제나 가속도는 V와 수직한 방향이고, 따라서 등원 운동을 한다 그랬죠. 즉 속력은 일정합니다. V로.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다음에 니은, L이 EMV 오버 QB, QB분의 EMV보다 클 때 양전하를 띈 입자는 처음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속도로 자기장 여경을 벗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QV분의 MV, E 곱하기 MV가 ER이죠. 반지름의 2배죠. 즉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L이 반지름의 2배보다 큰 경우에는 등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체가 반원을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쏙 빠져나오겠죠. 즉 양전하를 띈 입자가 처음과 크기는 같고 속력은 같으니까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죠. 이번엔 남쪽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방향이 반대인 속도로 자기장 여경에서 벗어난다. 즉 니은은 옳습니다. 그다음에 D, L이 충분히 클 때 입자의 전하량이 클수록
자기장 영역 내에서의 이동거리는 증가한다. 이건 이제 반지름과 전하량의 관계인데요. 이 식을 보시게 되면 반지름은 Q분의 1에 비례합니다. 즉 전하량이 크면 반지름은 작아지죠. 반지름이 작아지면 그만큼 이동거리는 줄어들겠죠. 즉 디귿은 틀렸습니다. 마지막 리을. L이 충분히 클 때 입자의 질량이 클수록 자기장 영역 내에서의 이동거리는 증가한다. 이번에는 R과 M을 비교할 건데요. 질량. R은 M에 비례하죠. 즉 질량이 크면 R이 커지고 그럼 이동거리도 커지겠죠. 즉 리을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니은 리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급 마지막 문제인데요. 15번입니다. 그림은 변전소에서 송전전압 VA와 VB로 A지역과 B지역에 일정한 전력 P를 각각 공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송전선 A의 저항은 송전선 B의 저항보다 10배 크며 송전선 A와 B에서 흐르는 전류는 IA와 IB이다. 옳은 것은? 이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압 V, 전류 I, 저항 R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그리고 전력은 VI,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조금 변형해서 쓰면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혹은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이제 기억하면서 보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억. 일정한 전력을 송전하는 경우 송전 전압을 높이면 전류의 세기를 작게 할 수 있다. 어떨까요? P는 V 곱하기 I죠. 그럼 P가 일정할 때 V가 커지면 I는 작아지겠죠. 즉 기억은 옳습니다. 니은. 송전선 A, B의 손실 전력이 같을 때 VB 제곱분의 VA 제곱은 10이다. 다시 니은과 디귿은 비슷하죠. 송전선 A, B의 손실 전력이 같을 때 IA 제곱분의 IB 제곱은 10이다. 이건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디귿을 먼저 풀어볼 건데요. 손실 전력은 이 전선에 존재하는 R, 저항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는 전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손실 전력은 P 뭐라고 쓸까요? 루스 PL이라고 쓰겠습니다. PL은 이 저항에 전류가 흐를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전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 중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I 제곱 R을 많이 씁니다. 이걸 쓰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문제가. 그러면 각각 A와 B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A의 경우에는 IA 제곱 RA가 될 것이고 B의 경우에는 IB 제곱 RB가 될 텐데요. 이 문제에서 송전선 A와 B의 손실 전력이 같다고 했습니다. 즉, 이 둘은 서로 같습니다. 그런데 송전선 A의 저항은 RA는 송전선 B의 저항보다 10배 크다고 합니다. 즉 RA는 10 곱하기 RB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대입을 해보면 IA 제곱 10 RB는 IB의 제곱 RB죠. 그럼 RB를 우리가 없애줄 수가 있고 정리를 하게 되면 IA 제곱분의 IB 제곱은 10이 됩니다. 즉 디귿은 옳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각각의 전압의 관계를 이제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이때 우리가 일정한 전력을 송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을 합니다. 즉 P는 VA, IA인데 그렇죠? 이것은 VB, IB이기도 합니다. 즉 이 식을 정리를 하면 IA분의 IB는 어떻게 될까요?
VB 분의 VA가 되겠죠? 뒤집히겠죠, 서로? 그러면 요 위에서 IA 제곱분의 IB가 있으니 이 둘을 합하게 되면 우리는 VB 제곱분의 VA 제곱은 10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니은도 맞습니다. 따라서 이 15번의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중급 과정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음 물리대회 때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